네, 반갑습니다. 역사쌤 김좌니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살펴볼 내용은 고려의 정치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뭔가 변화를 했대요. 그 전 고려랑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파트 같은 경우는 이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그 순서를 같이 기억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정치가 변동했다. 그 전에 집권층은 누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문벌 귀족입니다. 문벌 귀족들이 잘 나가다가 누구에게 빼앗겼는가? 자, 오늘의 주제죠. 무신 정권에 의해서 밀려나게 됩니다. 왜? 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뭔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거가 바뀌게 된 그런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는 게 역사 과목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배경으로 볼 수가 있겠죠. 왜 무신 정권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것은 무신에 대한 무신 차별이 있었다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요게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걸 우리는 뭐라고 숙문 천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문과를 숭상하고 무과를 천대한다는 말이야. 당시 어떠한 만큼 이게 좀 아래로 이렇게 봤었냐면은 군인들의 가장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직책이랑 문신들이 가장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직책이랑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문신이 훨씬 높다라는 거야. 또 무신들은 고려시대 때에, 그러니까 군인들은 이 고려시대 때에 시험이 없었어. 선생님, 시험이 없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능을 보는데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이거 다 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능은 역사를 중시하는 수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 그랬을 때 당시 고려 같은 경우는 무과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간헐적으로 좀 뽑긴 했지만 그럴 정도로 당시 무신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순서가 나옵니다. 순서가. 자, 처음 타자로 누가 나오게 되느냐? 흰색으로 쓸게요. 자, 우선은 정중부가 나오게 됩니다. 정중부. 그리고 이의방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들이 왜 이제 난을 일으켰느냐? 왜 난을 일으켰느냐? 정중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중부 같은 경우는 풍채가 되게 컸다고 해. 그리고 되게 수염이 아름다웠대. 쌤도 수염을 길러봤는데 독립군 같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랬을 때 정중부의 수염이 너무 아름다워서 막 관우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정중부가 이 풍채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왕이 이제 정중부에게 용춤을 이렇게 추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막 그 분위기를 돋구라고 열심히 막 이제 제로투를 추고 있었는데 당시에 누가? 김돈중이가 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정중부 입장에서는 막 제로투 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수염이 탄 거야. 누구에 의해서? 문신에 의해서. 또 이제 김돈중이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되다가 보니까 무신들이 정말 빡쳐가지고 펑 뜨터리게 됩니다. 이 정중부와 이의방을 중심으로. 근데 이들은 나라를 다스리던 친구들이 아니야. 그래서 이들의 권력 이동은 되게 빨라요. 이후에 둘이 이제 싸우다가 그리고 정중부가 누구에 의해서? 당시 젊은 장수 경대승, 젊고 잘생긴 장수라고 하는 경대승에 의해서 밀려납니다. 이 경대승 같은 경우는 잘생겼어. 그리고 싸움도 잘해. 더불어서 뭐예요 지금? 고려의 지배자가 된 거잖아 지금. 다 갖고 있어. 근데 뭘 없어? 수명이 없네. 막 경대승이 죽기 전에 정중부가 막 입에 피철갑을 한 채로 꿈에 나와가지고 막 어떡해 이랬다고 합니다. 자, 경대승이 죽고 나서 그의 아래에 있었던 이의민 같은 경우는 어떠한 친구냐면 소금장수였어. 소금장수 출신이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이제 도끼를 굉장히 잘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야차 뭐 이런 소리도 듣기로 했는데 그러할 정도로 당시에 자기네들끼리 막 계속 싸우는 거야. 그러한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들이 통치를 하였는가? 당시 같은 경우는 주로 정방이었습니다. 정방. 무신들의 합자 기구라고 제가 고려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죠. 정방. 그리고 경대승 같은 경우는 본인의 신변을 굉장히 신경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호의를
위에서 뭘 설치하느냐? 도방이란 걸 설치합니다. 도방. 도방이란 걸 설치를 해서 당시에 이제 본인의 그러한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신변을 경호하는 거죠. 경호. 이러한 모습들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통치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무신들이 사실은 나라를 다스려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일반적으로 하층민들이 굉장히, 혹은 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란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 초반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조이총이라든가 서경여수 조이총이라든가 뭐 동북면 병마사였던 김보당 같은 문신들이 난을 일으켰고요. 정중부 때에는 뭐 이제 공주 명학소에서 이제 망소이 이러한 친구들이 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소 이런 거는 향부곡소 배웠었죠? 그랬을 때 이러한 특수구역이었다라는 것도 같이 살필 수가 있겠고요. 자, 이후에 쭉쭉 넘어가서 무신 정권이 계속 혼란스러울 줄 알았어. 근데 언제 이음인 이후에 자, 이제부터 나옵니다. 최씨 정권이 나오게 돼요. 최씨 정권. 특히 최충헌. 이 친구가 나오게 되면서 무신 집권기가 조금씩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충헌 같은 경우는 생각한 거지. 보니까 너무 너희들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어. 난 너희들과 다르다. 그러면서 어떠한 기구를 만들게 되냐? 당시에 교정 도감이라는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교정 도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본인이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친구가 이 안에서 별감 자리를 맡아서 총대장을 하는 것이 교정 별감. 최충원은 이런 식으로 최씨 정권의 그러한 기틀을 다 잡으려고 해요. 요렇게. 자, 이 과정 안에서 이제 최씨 정권이 시작이 됩니다. 최충원 다음에 누가 나오게 되냐면은 바로 최우가 나오게 돼요. 최우도 대단했습니다. 뭐예요? 아버지 교장별감이에요? 오케이. 당신들 다 무신들이지. 칼만 쓸 줄 알지. 나는 이제 나름대로 지금 정세가 좀 안정됐어. 더불어서 나는 여러분들과 달라. 난 누구도 포용할 거야? 나는 문신들도 포용할 거야. 그래서 뭘 설치를 해요? 서방. 이때 서방이라고 하는 자기 이제 집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문신들의 인사를 담당합니다. 너는 나랑 안 친하니까 나가. 너는 나랑 친하니까 일로 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방은 뭐냐면은 문신 인사를 담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같이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때 당시에 보니까 최씨 집안에서 도방이 괜찮은 거야. 그래서 도방도 같이 이제 규모를 확장시키기도 하는데 최후는 더 나가는 거지. 어떻게?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별초라는 것을 만듭니다. 별초 특수군이라요. 이 별초라는 걸 만드는데 야별초야. 야별초를 좀 더 규모를 키우니까 오른쪽 왼쪽 좌우 별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는 이제 몽골이랑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막 나온 친구들, 몽골과 싸우는 그러한 기술들을 배운 그러한 신의군이란 친구들. 그래서 이 세 개의 군이 모여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삼별초라고 얘기해요. 이 최후 때에는 삼별초라는 집단도 같이 구성하여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줄이 안 예쁜 것 같아요. 속상하네. 자, 그랬을 때 삼별초, 서방 뭐 이러한 내용들이 최씨 정권의 그러한 특징으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에는 뭐 반란 없었어요? 있지 당연히. 가장 아래 있지. 최충원 바로 이제 노비였습니다. 노비 누구? 바로 당시 만적이라고 하는 친구가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이러면서 이때에도 막
반란을 일으키려고 모의를 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맷돌에 몸이 묶여서 이제 물속에 빠지게 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아, 갑자기 혀가 꼬여요. 자, 어쨌든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하층민이라든가 공주 명확소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그런 반란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들 사실 나라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대농장을 더 가속화시킵니다. 특징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좀 대농장 가속화 그리고 이제 하극상 왜 이유민 얘 소금장수 출신인데 이러한 이제 천민 출신이라고 할게요. 소금장수는 조금 제가 너무 나간 것 같고 천민 출신이고 그랬을 때 이러한 모습들 안에서 이러한 또 특징들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도 같은 경우는 딱 100년이에요. 1170년에서 1270년 이렇게 12세기에서 13세기 후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신 정권은 이렇게 끝나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냐? 바로 몽골이 쳐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 자, 몽골의 침략. 몽골의 침략은 사실 그렇게 깊게 우리가 이제 볼 건 없어요. 수능에서는 딱히 내신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텐데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은 자, 첫 번째로 사신이 피살당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13세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13세기로 이제 원간섭기 해서 이제 14세기까지 가는데 이때 이제 초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북쪽에서 유목민족들이 이제 혼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고려가 그걸 진압하려고 하는데 굳이 이 몽골이 막 와가지고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도와줍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몽골이 이제 얘기하는 거지. 이제 우리가 고맙지? 고맙지? 그러니까 이제 또 당시에 몽골이 전 세계적으로 커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신을 파견을 합니다. 저구요라고 해가지고 사신을 파견하는데 이 사신이 와서 거드름을 엄청 피우고 가다가 본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암살을 당해요. 이게 뭐 여진족인지 아니면은 또 이제 고려에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몽골 사신이 고려에 왔다가 피살을 당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유로 인해서 당시 몽골이 침략을 하게 됐다라는 거지. 몽골 침략.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제 1231년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당시 최씨 정권의 이제 이 정권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느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강화도로 강화도 천도. 아니 그러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가면서 대농장은 대농장대로 운영하면서 정작 중요한 선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망간 거지. 자, 도망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지. 몽골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서 어떻게? 하층민들 중심으로 저항이 있게 된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가장 큰 예시 누구를 들 수 있냐면은 김윤후 스님입니다. 김윤후를 들 수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용인 처인에서 누구를 사살하냐면은 몽골군 사령관이었던 살리타를 사살합니다. 살리타 살려줘 사살 뭐 이러한 것도 있고요. 충주에서도 당시 저항을 하여서 이 몽골군을 격퇴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요. 왜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정권이 이제 강화도로 갔냐면은 몽골군이 기병은 강한데 해군이 스탯을 별로 못 찍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전을 잘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섬으로 도망간 거지. 그런데 이제 이 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이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사실 몇 가지 전투 빼고는 이 당시에 한반도가 완전히 막 유린을 당합니다. 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지. 이 과정에서도 최후 이후에 이제 뭐
최준 뭐 이제 김준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 이제 임유무 뭐 이렇게 나오다가 결국에 이제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걸 가지고 계속해서 막 저항을 합니다. 저항하면서 내부적으로 하다가 결국에 최씨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나 당시에 최씨 정권 비유 아래에서 권력을 갖고 있었던 누구? 이 삼별초가 끝까지 항전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사람들에게 삼별초의 항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항쟁. 강력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당시에 막 고려가 두 개로 쪼개질 뻔하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열심히 싸우게 되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이 친구는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는 이제 강화도에서 가까우니까 안 될 것 같아. 진도로 옮겨요. 진도에서 어디로? 제주도로 옮겨요. 나중에는 막 일본까지 가려고 하다가 어쨌든 결국에 나름대로 이제 저항 정신을 보여줬다라는 것도 있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삼별초 뭐 저항 정신을 보여주긴 했는데 더불어서 이제 본토에서 세금도 엄청 떼어 갔기 때문에 사실 딱 너무 좋다 뭐 이런 모습을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몽골과 항전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신 정권 당시에 이 친구들의 침략까지 같이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이후에 반토막을 뚝 띄워가지고 원간섭기 시대 그리고 새로운 그런 또 권력층의 등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 이제 원나라에 황복한 때부터 원간섭기라고 얘기를 해요. 원나라가 이 몽골족들이 이제 원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원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를 딱 지배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 야, 고려 너희 많이 저항했다. 어? 진짜 많이 저항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우리 말 잘 들어야지. 그러면서 당시에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는가? 자주성이 상실됩니다. 그 예시로 뭐예요? 부마국. 우리나라는 이제 뭐예요? 몽골족의 사위야, 사위. 그래서 몽골 황제가 있고, 이제 원나라의 황제가 있고, 원나라의 공주와 우리 고려왕이 항상 결혼을 하는 것이 사위의 나라가 된 거야. 그리고 더불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게 관제의 격하입니다. 격하. 관제 격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는 나름대로 칭제를 했단 말이지. 황제 국가였어. 황제에서 이제는 왕의 국가가 된 거지. 물론 대놓고 막 우리가 황제다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황제인데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그러한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부서들을 이제 좀 축소를 시키는 거지. 자, 우선은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그 제도였던 중서 그리고 문화성 더불어서 상서성. 야, 니네 무슨 제후국가가 이렇게 거창한 단어를 쓰냐? 내려가. 첨의부. 약간 좀 이름이 더 이제 격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중추원이라고 해가지고 송대의 제도를 이제 모방한 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야, 니네가 무슨 중대한 일을 갖고 있다 그래 임마? 저리 밀려나 임마. 밀직사. 물론 그 밀려나가 아닙니다. 밀직사. 야, 니네 육부 있었지? 니네 뭐 나라도 조금만데 뭘 부서를 6개나 만들어? 니네 4개로 부도 아니고 4 요렇게 줄어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요거만 빼앗으면 다행이게 영토도 빼앗지. 실질적인 자, 영토 손실이 있습니다. 자, 요거 봤을 때 어디 지역인가 요거 좀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봐서 자, 제주도 이렇게 있고요. 몽골 애들이 와서 이제 막 침략을 하다 보니까 이 제주도 말 키우기 좋겠네. 탐난다. 탐라 총관부. 야, 역시 동쪽에 있는 이 평양 괜찮은 땅인 것 같아.
뭐예요? 동령부. 야, 저 북쪽에 있는 어디? 쌍성총관부. 쌍성총관부. 요렇게 이제 영토를 손실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동령부는 고려의 상징이기도 해요. 고구려 그 수도가 어디예요? 평양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주세요, 서경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바로 가져가긴 합니다. 그런데 탐라부는 나중에, 그리고 쌍성총관부 같은 경우는 거의 원나라 멸망 직전까지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한 영토 손실이 있었던 거고, 마지막으로 당시에 이제 원나라의 꿈은 세계 정복이야. 징기스칸이 그냥 다 정복하라고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저 동쪽 일본까지 가려고 합니다. 동쪽을 정벌한다고 해서 정동행성을 설치를 하는데, 정동행성 설치. 근데 실패해요. 일본 정벌 실패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원나라 따라갔다가 엄청나게 피봐요, 많이. 왜? 당시 막 태풍 불고 막 당시 이 일본 애들이 저항이 심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하긴 했는데 이 기관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왜? 고려 통치할 때 써먹으려고. 그리고 이 안에서 정말 중요한 친구들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 권문, 세조.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고려 옛날 이제 초반 때부터 잘 사는 명문가 친구들도 권문세족으로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이제 천한 친구들이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원나라에 의해서. 특히 이 친원파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권문세족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냥 개념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니까, 권문세족 했을 때에는 다양한, 특히 누구? 이 친원파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한다 정도까지 조금 뭉뚱그려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드디어 이제 뭐예요? 그 전에 초기에는 문벌귀족이었다가 중기까지, 그러다가 무신이었다가 이후에는 누구? 이들이 권력을 갖고 고려를 운영해 나가는 주도 세력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뭔가 지금 이 모습들이 마음에 안 들어. 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성도 빼앗기고 이것도 막 격화되고 영토 손실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당시에 고려의 왕이었던 젊은 히어로였던 누구? 공민왕이 이제 화가 나는 거지. 이걸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 공민왕의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이제 14세기 14세기쯤으로 이렇게 볼게요. 그러다 이제 공민왕이 마지막 고려의 촛불이었거든. 어떻게 이제 산화를 하는지 봅시다. 일단 요 내용들이랑 같이 비교를 해야겠지. 야, 이거 다 필요 없어. 다 꺼져. 뭘 봐. 원래대로 하면 되지. 권문세조? 특히 당시에 누구?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기황후라고 이제 막 지창욱이랑 하지원 나와가지고 이제 하지원 씨 나와가지고 이제 나온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제 되게 잘생겼는데 실제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랑 다릅니다. 어쨌든 그 기황후에, 우리나라 사람이었던 기황후의 가족들, 특히 이제 기철 일파라든가 또 이제 친원파를 당시 척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공민왕이. 그러면서 공민왕 같은 경우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의 적, 외부는 원나라, 내부는 요 친구들과의 싸움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외부적으로 이 영토 다시 회복하죠. 그리고 국방을 튼튼히 하려고 합니다. 왜? 당시 북쪽에서는 원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선 북쪽에서는 한족들 출신이 많은 홍건적이라는 친구들이 내려오고 있었어. 그리고 남쪽에서는 일본이 혼란스러워서 왜구들이 창궐을 했단 말이야. 그러한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친구들을 많이 모집을 하게 되니 이 과정에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은 바로 신흥 무인 세력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친구로는 우리 백발백 중에 이성계를 들 수가 있겠고요. 이성계. 이 최영 장군 같은 경우는 신흥 무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대대로 이렇게 명문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 요렇게 마이너에서 나온 친구.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부적인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문관들을 본인들이 뽑아야 된단 말이야. 누가? 이 공민왕이.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과거 제도를 강조하고 성균관을 이제 중요시하면서 그러면서 성리학을 위주로 공부를 시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우린 뭐라고 나오느냐? 새롭게 진출한 사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들 중에서 대표적인 친구가 누구예요? 그렇지. 정도전. 이러한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민왕은 나름대로 권문세족에 의해서 대토지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이들로 인해서 고려가 헬조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토지와 이들이 강제적으로 원나라로 인해서 만든 노비들을 원래대로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게 되느냐? 전민, 변정도감을 만들고 여기에 신돈을 기용해가지고 열심히 개혁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지. 아무리 이제 원명 교책이라고 해서 원나라가 막 한다고 해도 원나라 그래도 부자가 망했는데 3년은 먹고 살지. 계속해서 압박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이 권문세족들이 자기를 힘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공민왕을 나중에 암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의 신진사대부들은 힘이 약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들이 권력을 잡고 고려가 계속해서 망테크를 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망테크를 타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가 힘을 뭉치게 되니 이것은 나중에 살펴볼 조선의 건국을 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 그리고 이제 조선의 직전까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무신 그리고 이제 권문세족 그리고 새로운 신흥 세력들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 구분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이제 경제라든가 사회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